7월 13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정상화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19년 만에 총파업입니다. 수술 차질 같은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이번엔 좀 길게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진짜 장마가 시작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특히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날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지역별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비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더니 오늘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퍼붓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호우예비특보도 전국에 발효 중입니다. 이미 충남과 전북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로 바뀌었는데요. 현재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중으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은 200mm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29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3도나 떨어진 26도에 그치면서 한낮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고요. 당분간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26도, 전주 부산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28도, 청주 창원 29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는 오늘 33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 정체전선은 다음 주 초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오늘과 내일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남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호남지선 논산 부근에는 빗길 사고까지 났습니다. 1차로 쪽에 화물차가 넘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빗길 사고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선 정체가 길어지는데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오늘도 막히고요. 일반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일대가 어려워집니다. 면서 이제 신갈분기점까지 쭉 정체입니다. 그리고 달래내부터 반포까지도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백방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구리부터 상일까지 가장 차가 많고요. 다시 한번 서하남과 송파 주변에서도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경기 서쪽 지역은 서운분기점 일대 양방향 모두 꽉 막혀 있고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과 금천 사이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오전 7시부터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서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데요. 이대 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임예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은 기자, 지금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네, 보건의료노조는 예고한 대로 1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이 예고된 데다 진료 시간이 오전 8시 반부터인지라 아직 환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브란스나 아산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의 경우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제 뒤로 보이는 이대병원과 한양대병원, 고대병원 등 상급병원 20곳 정도가 이번 파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이틀간 100여 건의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각 병원마다 간호 인력이 일부 파업에 참여하는 만큼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 병원의 경우 최대한 지장이 가지 않도록 남아있는 인력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이 의료진 수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네, 노조 측은 140여 개 병원에서 4만 5천여 명의 의료진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주 5일제 쟁취 파업에 이어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입니다. 파업 첫날인 오늘 이들은 오후 1시 반부터 광화문에서 결의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피해를 보는 환자분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일단 간호사 인력을 늘려달라, 이게 핵심인데 전반적인 요구사항, 또 파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정리해 주시죠. 네, 보건의료노조는 크게 7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노조 측 입장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간호사 1인당 5명 반드시 쟁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외에도 공공의료 강화나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등 함께 요구했습니다. 정부 측 입장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파업인지 저희 의문을 가질 수가 없고요.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논의의 물꼬를 트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칫 파업이 길어질까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대 서울병원에서 JTBC 임예은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불이 나 100명 넘게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 진안에선 비의 영향으로 도로에 바위가 떨어져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건물 앞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에 난 불을 끄기 위해 모인 소방차들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한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00명 넘는 환자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환자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병원 건물 주차타워에서 시작한 걸로 추정됩니다. 주차된 차들에도 불이 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로에 큰 바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의 한 도로에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돌과 토사가 흘러내린 겁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양방향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북위에서 정천 소재지 방면 도로에 낙석으로 인한 교통 통제가 있으니 통행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어제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정점 고도 6,648.4km까지 상승해 거리 1,000km가량을 74분 51초간 비행했고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하며 북한을 향한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계속 취할 거라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요구안으로 각각 1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1,400원으로 좁혀진 가운데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흐뭇한 그 얘기들이 좋은 걸 언제까지
아까 그 동해 바다를 비춘 CCTV 카메라에 거미가 붙어 있어서요. 맞아요. 여러분들 복권 사시죠? 행운입니다. 네. 원래 거미는 정말 길조를 상징하는 곤충이기 유익한 때문에. 곤충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충을 먹으니까. 네, 오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생방송 상암역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또? 이도성 기자, 비 피해 없도록 오늘 도시락 아주 잘 준비를 했어야 할 텐데요. 갑자기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이도성 기자가 연결이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일단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우산 챙기시고요. 첫 번째 도시락 꺼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한낮의 아수라장인데요. 이 소식 서울 한 백화점 앞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꽤나 큰 사고였는데 주차장 출입구 쪽이었습니다. 주차 요원이 크게 다치고 차량들이 또 망가졌습니다. 화면으로 볼까요? 네. 네, 인도 위에 차량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사람이 다니는 곳이에요. 뒷부분이 부서져 있고 옆에 있는 까만 차량도 부서진 모습입니다. 놀란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죠. 아이고. 그 뒤쪽으로는 완전히 부서진 차량도 있었습니다. 구급차 출동해서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는 모습도 이렇게 촬영이 됐는데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던 차량이 들어오는 차량과 주차된 차들을 연이어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겁니다. 아이고. 저희가 지금 서울 강남구잖아요. 정말 네. 사람들 많은 곳이고 오가는 사람 차도 많고 뭐 그런데 인명 피해는 어떤지 좀 걱정입니다. 네, 일단 사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질주했다고 합니다. 예. 차량을 통제하던 40대 주차 요원이 치여서 크게 다친 아이고. 상태입니다. 네네. 다른 차량에 탄 사람 등 2명도 다쳤다고 합니다. 세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여기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근처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평소에도 엄청 막히는 관광객도 곳이에요. 많고요. 맞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정체가 더 심해지면서 강남구청이 재난 문자를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회 도로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보통 주차장 출입구에서는 천천히 가는 네.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질주를 했다는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참 궁금했거든요. 이 사고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인데요. 차량이 급발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이 사고 원인이 궁금해지는데 이 사건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이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결과가 나오면 또 전해주시죠. 네. 자,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꺼내볼까요? 네. 가겠습니다. 좀 구겨졌네요. 하나, 둘, 셋. 빠밤. 깊은 분노가 점점점 누군가 말한 거죠. 이 소식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이 조직폭력배를 수사했던 한 검사가 깊은 분노를 애써 참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범죄 행위를 설명하면서 영상을 보다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는 듯한 표정이었는데요. 아하. 직접 보시죠. 네, 지난달 30일 열린 조폭범죄 수사 결과 발표 현장입니다. 폭력 조직인 스노아파 호텔 난동 사건이었는데요. 이 브리핑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장이 맡았습니다. 강력범죄 수사부는 주로 조직폭력이나 마약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네. 이 신 부장 검사는 설명을 이어가다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젊은 조직원들이 술집에서 회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윗도리를 입지 않은 채 크게 환호를 하거나 함께 구호를 이렇게 술집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인데 온몸에 문신을 둘러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 신부장 검사도 이 장면을 바라봤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약간 굳은 듯한 표정이에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영상을 함께 틀었던 건데 고개를 돌리고 뭔가 입술을 질끈 네, 이렇게 입술 좀. 짓고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질끈 입술을 꾹 누르는 듯한 표정 보였습니다. 네. 진짜 이 분노에 찬 표정이 감추지 못한 건데요. 이 장면이 바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 매체가 편집해 올린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130만 회를 넘겼습니다. 조회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검사님들이 저런 브리핑하면서
저런 그 감정을 드러내는 걸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보통은 굉장히 이 감정을 절제하시고 예, 예. 굉장히 사무적으로 대하시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런 표정이 나오셨을까요? 네,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감정이 솟구쳐 올랐겠죠.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가 확보한 영상인데요. 어린 나이에 조직원들이 개파를 가리지 않고 전국 단위 단합대회를 하는 장면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네, 소속을 가리지 않고선 이 비슷한 나이대의 조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과시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 신 부장검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온몸에 문신을 하고 지역구 1등이네, 전국구 별이네 하며 노는 모습에 안이 꽂고 비위가 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좀 직설적인 표현을 썼죠. 수사 과정에서 이 영상을 보기는 했지만 그 브리핑장에서 이 영상을 크게 띄워놓고 보니까 분노가 확 올라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제대로 보여준 거군요. 네, 뭐 검사가 수사로 말했겠죠. 수납하는 사실상 와해 수준으로 해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3년 전 한 호텔에 체류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지금 와서 인사도 막 저렇게 하면서 공포감 조성했잖아요. 뭐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신을 드러낸 채 단체로 활보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조직 폭력배들의 이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저거 영화가 아닌 거죠, 지금? 실제 네. CCTV 영상입니다. 이 검찰은 조직원 9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3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부장검사는 말보다 실력과 성과로 보여주겠다. 선처는 기대하지 말라면서 앞으로도 폭력 조직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부장 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요새 이제 뭐 조폭들이 아까 본 것처럼 이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뭐 자기들끼리 뭐 우리 조직에 누가 모였네 하는 게 막 과시하고 이런 게 조폭 세계의 저질 문화라고 분석을 네. 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영상을 공개한 게 조폭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영상을 공개한 거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조폭 범죄 그리고 분노가 사실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신경을 수사하는 저 사람도 이제 대변한 거 아닌가 이런 신경을 그래서 드러낸 거 아닌가라고 싶고 얼마나 막 무슨 뭐 다른 사람들 위협하고 이게 참 치졸합니까? 네. 그런 범죄 좀 근절됐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추가하자면 조폭 세계의 저질 문화라고 네. 했잖아요. 조폭 세계의 고급 문화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일리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기대에 앉는 게 약간 조폭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이고요. 네, 조폭 범죄 앞으로 근절되길 바랍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도시락 뭔가요? 네, 세 번째 도시락이네요. 바로 꺼내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21년 만에 돌아올까? 누가 돌아올까요? 누굽니까? 추억의 인물입니다. 스티븐 유. 그 그분이죠. 유승준 씨. 맞습니다. 한국명 유승준이죠. 이 유 씨 관련 소식입니다. 유 씨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현재 미국에 있죠. 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는데요. 오늘 두 번째 소송에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락은 약간 좀 제가 기분이 불편한 게 왜요? 지금 이게 미국인 소식이잖아요. 그럼 외신에서 월드 클래스에서 다뤄야지 왜 지금 도시락 이슈 국내 이슈에서 이걸 다룹니까? 제가 항의하겠습니다. 미국인이죠. 미국인 네. 스티븐 유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 왜 소송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어렸을 때 본 뉴스가 솔직히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네. 2002년 1월이었습니다.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을 한 뒤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스티븐 유. 그래서 병역 기피 논란이 당시에 일었고요. 방송계에서는 당연히 퇴출되고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네. 한참이 지나서 한국에 오겠다면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네. 이 사람 뭐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국계니까요. 이걸 받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이 이 비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이 사람도 돈을 벌겠다고 한 건데 그런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네. 안 준다. 우리 안 한다. 라고 하니까 2015년에 첫 소송을 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가 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어요.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그런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첫 소송 결국 유 씨가 이겼습니다. 근데 왜 두 번째 소송을 낸 거예요? 유 씨가 이겼으니까 비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총영사관이 판결 확정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10월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두 번째 소송을 낸 거예요. 하지만 총영사관 측
유 씨가 승소했던 거, 승소한 건 맞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이긴 건 맞는데 그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지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뭐 그런 뜻인 거지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단한 게 절차가 잘못됐으니 다시 해라라는 거지 비자를 내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 씨가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을 신청했더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 말이 된다, 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도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준 상태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번째죠. 두 번째 항소심 그렇죠, 두 번째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거야 뭐 저는 모르죠. 재판부만 알겠죠.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담당 재판부가 알겠죠. 네네. 하지만 이 상크리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측의 주장인데요. 유 씨는 이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법적으로 이게 병역 기피가 아니다. 유 씨가 자기 병역 기피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당시 취해진 조치가 이게 그때 잘못한 건 맞다고 해도 이게 지금까지 유지된 게 맞냐. 내가 이렇게 십몇 년 동안 못 들어오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유 씨 계속 주장 얘기하면은 세월 오래 흘렀잖아요. 네. 그리고 재외동포법을 보면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나한테 비자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총영사관 측은 다릅니다. 해당 비자가 단순히 재외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발급되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이 고국 땅을 밟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라면은 솔직히 이제 취지 그런 취지라면은 관광 비자로도 가능하다. 솔직히 미국 사람들 무비자로 오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90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 된다. 왜 재외동포 비자를 줄 이유는 없다라는 건데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는 오늘 항소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거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뭐 지금은 뭐 다시 좀 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여론도 좀 없지는 않지만 네. 또 여전히 그 배심감과 그런 분노감이 네. 또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네네. 우리 상크리 분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네네네. 계신데 뭐 들어와서 조용히 있으면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방송계에 혹시라도 기웃거릴까 봐 걱정이다. 후왕님도 그렇게 남겨주셨고 그리고 그 쭌쭌이님께서 이걸 월클에서 다뤘어야 하는 게 맞네요. 이용 캐스터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면 이게 비자 발급과는 별개로 또 법무부에 이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상황이 좀 길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븐 유 씨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월드 클래스로 가볼까요? 네, 이영주 캐스터. 네, 흥미롭고 재미있는 외신 소식 모아서 월드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벤 윌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죠. 리투아니아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 언론 브리핑에서 윌리스 장관이 이 사람들은 감사받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그동안 서방에서 무기를 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요. 불만 좀 그만 가져라. 감사하는 태도를 좀 보이라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일침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줬는데 왜 감사함을 많이 표시 안 하냐? 약간 서운함 드러낸 건가요? 아무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무기 지원이 탐탁지 않았던 걸까요? 이어 이 월리스 장관은 작년 6월 1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고생을 해서 회의에 갔더니 우크라이나 측은 무기 목록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영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해 마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창고처럼 취급하는 습관이 있었고 특히 미국 의원들은 우린 아마존이 아니다 라면서 불만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우크라이나 측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That's great. Great. And you have to call him. Yep. Please. Today. 그러니까 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긴 했네요. 네, 윌리스 장관의 발언과는 좀 별도로 리시 수넥 이 영국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자, 이번은 미국 켄터키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밭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네. 밭에서 금화가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밭이 없긴 한데 네. 그 예전에 무슨 어떤 우화 같은 게 보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네. 밭을 찾아봐라 이러면 거기서 보물 나오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요? 완전 횡재네, 횡재. 횡재죠. 자, 지금 전문 매체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한 농장밭에서 700여 개에 달하는 동전이 나왔는데요. 지금 저거요? 보이시는 저 동전, 저게 다 대부분 금화입니다. 1850년에서 1862년 사이에 주조된 것들로 1달러에서 20달러까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동전이 남북전쟁 당시에 묻힌 것으로 이 당시 부유했던 켄터키 사람들이 남부군에게 재산을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현금을 이 땅에 묻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마늘밭 사건 생각나기도 하고. 현금 숨겨놓고. 중요한 건 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금화잖아요, 금화. 그렇죠. 이 동전에 쓰인 이 액면가는 뭐 1달러나 10달러, 뭐 20달러로 쓰여 있지만은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화인데다가 역사적 가치까지 더해져서 현재 한 개당 최소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2,800만 원 정도. 한 개? 네, 한 개. 700개잖아요. 700개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요즘 지구를 지키면서 내 몸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쓰레기 줍기 운동도 참 다양하죠. 뭐 산을 오르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뭐 바다에서는 뭐 클린 비치, 뭐 뛰어다니면서 하는 줍깅. 그런데 이런 대회는 어떨까요? 일본으로 가볼까요? 자, 참가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맨눈으로 싹 찾아가지고 싹싹싹 신속하고 민첩한 움직임으로 봉투에 담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스포고미 대회 현장인데요. 스포고미는 스포츠와 쓰레기라는 뜻으로 고미, 그러니까 쓰레기는 고미, 스포츠 이렇게 합쳐서 쓰레기 수거하는 경기를 뜻합니다. 오, 신기하다. 경기니까 규칙과 심판이 있어야겠죠? 정해진 구역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은 쓰레기를 줍느냐로 승부를 가린다고 합니다. 일본은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이 쓰레기 줍기 운동을 비공식 종목으로 채택했는데요. 인기에 힘입어 이번엔 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스포고미 대회가 열렸습니다. 운동과 환경 살리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일석이조인데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엔 인도로 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도로로 쏟아져 나와서 다 같이 하늘을 보면서 눈을 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지질 해일의 이 형상이 하늘 가득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휴대전화로 촬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마치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사실 이 거대한 구름띠는 선반 구름으로 알려진 희귀한 현상인데요. 천둥 번개나 스콜의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이 되는데 폭풍의 상승 기류와 주변의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면서 낮고 넓은 선반 모양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폭풍 구름과 함께 나타나고요. 길이가 최대 2km까지 펼쳐지기도 한다네요. 한편 인도는 이 장마가 한창인 우리나라처럼 폭우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뉴델리엔 하루 동안 150mm가 넘는 이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7월엔 이렇게 비가 쏟아진 게 4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많은 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본, 인도 이어서 이번에 태국입니다. 이 분주한 아침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좋겠죠. 태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폭탄 버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나도 먹어봤다는 인증 영상이 온라인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버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빵 사이에 노란 치즈만 이렇게 잔뜩 들어있습니다. 고기 패티도 없고요. 채소도 하나도 없고요. 오직 20장의 치즈로만 이 안을 꽉 채웠다고 합니다. 치즈만 딱 넣으면 되니까 뭐 빨리 만들 수는 있겠어요. 짤 것 같아요. 그죠, 무지 짜 보입니다. 가격은 하나당 우리 돈으로 이 14,000원 정도. 생각보다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지금은 홍보를 위해서 4,000원 정도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버거의 맛이 너무 강렬하다면서 겨우 먹었다는 눈물의 식식담도 있고요. 또濃厚한 치즈 맛이 생생히 느껴져서 좋았다는 호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버거 유행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할지 못 먹겠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병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한은금통위 긴급 예측. 이번에도 금리 동결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잠시 후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동결하면 4번 연속 동결인데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미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가 변수인데요. 오늘 금통위의 결정을 미리 예측해보고요. 사실 이 결과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돈이 돌아가는 상황과 분위기죠.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주식시장 향후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4번 연속 동결할 거다. 요게 지금 우세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월 회의가 있는데요. 네. 아마 결과는 2시간쯤 있다가 발표가 될 것 같지만 현재 시장은 거의 95% 이상 이제 4번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보통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올리든 내리든 동결하든 이제 한 크게 3가지 정도를 봅니다. 첫 번째가 물가, 네. 두 번째가 경기, 세 번째가 환율인데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실은 기저효과, 작년에 높아서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실은 뭐 지난 6월 물가가 2.7%까지 떨어졌잖아요. 두 번째 경기,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역 수지도 적자 나고 있고요. 네. 뭐 오히려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율 역시도 최근에 달러 약세와 함께 이제 굉장히 많이 원달러 환율이 뭐 1280원대 오늘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 역시 한 번 더 동결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게 보여줄 수 영화처럼 이렇게 장엄하게 자막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네. 예, 이런데 올릴 가능성은 이제 낮아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부터. 네. 네. 근데 이달 말에는 이제 그 미국 FOMC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한국은행 금통위 이제 기준금리를 또 역시나 이제 뭐 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 연준이 금리를 이제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 그 지표가 오늘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네. 나왔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네. 그렇습니다. CPI. 예. 요거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결정 우리는 오늘 있지만요. 미국은 다 다음 주 아. 이제 25, 26, 다 다음 주 목요일쯤에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네. 국내 증시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의 중요한 지표가 역시 물가와 경기겠죠. 예. 특히 물가가 중요한데 어젯밤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그래서 물가 서프라이즈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실은 작년 6월이 9.1%로 굉장히 높았죠. 그거 대비해서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 3%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체감적으로 크게 떨어졌다라는 명목 수출이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 에너지, 유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잖아. 곡물, 먹거리, 곡물 가격 많이 떨어져서 그렇잖아. 이거 두 개를 뺀 물가, 우리가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네. 근원 물가도 예상치가 5%였는데 4.8. 근원 물가에도 앞자리가 4자를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새벽에 뭐 주식시장도 크게 환호를 했고요. 네. 특히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이제 한 번 정도 올리고 뭐 금리 인상 끝 아니야 이런 시장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아마 어젯밤에 발표됐던 이 미국 물가 덕에 오늘 한국은행도 좀 마음이 편하죠. 이게 만약에 미국 물가가 높게 나왔으면 미국이 또 다다음 주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발표가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 또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그 늘 이제 뭐 금리 얘기할 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를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역대 최대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진 상황인데 만약에 뭐 기준금리를 미국이 막 인상한다면 이거 뭐 가정입니다만 네.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한국과 미국의 네. 금리 차, 이거를 한미 기준 금리 차, 네. 혹은 미국이 더 높았을 땐 기준금리 역전, 뭐 이런 많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웠던 또 과거에 있었던 시장 이론과 현재 상황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 표를 좀 볼까요? 자, 지금 뭐 시장 예측이 다다음 주 이달 말에 미국은 무조건 0.25는 올린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5.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는 좀 동결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3.5. 한미 기준금리의 차이가 2%포인트. 이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요. 네. 이 직전에 1.75도
실은 올해 처음 가본 길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죠.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 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돈이라는 것은 이자 한 푼도 주는 곳으로 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달러가 아니 왜 한국에 있어? 나는 더 이자 많이 주는 미국으로 갈 거야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이론이 외국인 달러 자금들이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겠고요. 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화가 약세되면은 우리가 에너지나 수입할 때 뭐 수입 물가는 오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현상이고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 미스테리입니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원화가 강세, 상대적인 강세, 달러가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간밤에는 달러를 자체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대까지. 그게 작년에는 114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0% 이상이 지금 달러가 약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원화는 뭐 어제 1280원대도 받고 오늘도 아마 한 더 환율은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나올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은 이런 기준금리 차에 나왔던 일반적인 현상과는 좀 다른 모습.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시장이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특히 외환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번 정도에서 끝날 거야. 그럼 끝나면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동결하거나 내리고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미 기준금리 역대 최대치야 하면서 걱정하던 거를 조금 덜 걱정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한국은 이창용 총재도 역시 이제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죠. 1.75 벌어지든 2%포인트 벌어지든 그 격차보다는 실질적인 환율 변동성, 또 외화 유출이 중요한데 이건 이창용 총재 발언입니다.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 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기계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또 한국은행은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동결일 가능성으로 전망하는 게 95% 정도까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결에서 더 나아가서 인하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시장 의견이 분분하고요. 뭐 제 생각도 좀 다르고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동결 올리지 못한다면 멈춤이고요. 멈춘 채로 그 다음에 나올 건 인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엊그저께 노무라 증권이라는 곳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빨리 선제적으로 이제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하게 되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나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한 번 정도 더 인상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물가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활 물가라든가 뭐 외식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체감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죠. 가장 물가 상승률 내는데 가중치가 높은 유가, 이 석유류 제품이 국제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둘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과 우리 물가를 좀 보면 국제 유가가 작년 여름에 거의 뭐 116, 장중에 120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물가와 유가의 흐름이 거의 동일하죠.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데 끝을 한번 보세요. 물가는 떨어진 것처럼 보지만 지금 유가가 다시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맨 끝에 그러네요. 지금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중국의 경기 부양이잖아요. 경기 부양을 하면 유가가 더 오를 수가 있겠고. 그럼 이 그래프를 따르면 하반기에 물가 상승 요인이 남아있죠. 게다가 아마 어제 발표 보셨겠지만 이제 버스 요금도 서울시 올리고 지하철 요금도 올라가고 대중 뭐 교통 요금이 올라가면 물가 부담이 있겠죠. 또 전기료, 가스 요금 억지로 붙잡고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직 물가의 불씨를 끄지 못했고 아마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지금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아마 그런 정도의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인상카드 한 번 정도는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물가가 아직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만약에 인하 뭐 동결 얘기할 때 물가가 뭐 안정적인 게 이유라고 만약에 한다면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지금 삼계탕 2만 원이라는데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반기에 물가 부담이 있다. 뭐 이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코스피 영향도 이제 뭐 당연히 한국 금리, 미국 금리
이 뭐 추세에 따라서 뭐 출렁일 텐데 요새 좀 코스피가 좀 주춤하잖아요. 예상과 달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주춤한 이유는 이제 다다음 주 이달 말에 있을 미국 그 7월 FOMC 회의에서 네. 연준이 무조건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난 뉴욕 증시를 보고 왜 올랐어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와서인데요. 네. 일단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장은 지금 한 번 정도 올리고 그만하자. 요 정도의 지금 바램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준의 판단이겠죠. 네. 그러나 이 연준의 판단을 좀 앞서 시장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저는 이제 달러, 그 외환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식과의 연관성은 미국이 이달 말에 올리든 한 번 올리든 두 번 올리든 이제 그건 가서야 알 테지만 예. 먼저 반영하는 것은 역시 달러의 흐름이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 약세만 지속된다면 네. 실은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시장을 이렇게 좀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예측은 어차피 그 발표를 좀 봐야 되니까 네, 조금 힌트를 얻자면 달러를 지켜봐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하고 달러 약세를 바라야죠. 알아야 주식 되건? 투자하시는 분은. 달러 약세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작품들 오늘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영화는 얼마 전에 막 서울 강남의 고깃집에서도 목격담이 나온 톰 크루즈 아저씨의 미션 임파서블 새 시리즈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한국에 안 오시면 좀 서운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의 새로운 시리즈가 이번 주에 개봉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Ethan, what's your objective? What's your ultimate objective? Your life will always matter more to me than my own. None of our lives can matter more than this mission. 오, 방금 모든 게 공중으로 우와 했다가 저런 거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목만으로도 벌써부터 흥행 보증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번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번 미션 임파서블은 또 새로운 적과 함께 톰 크루즈의 리얼 액션 볼거리 함께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데드 레코딩 파트 1은요. 톰 크루즈의 첩보 클래식 이 시리즈의 7번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고요. 네. 최종장의 첫 번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계의 정세를 위협하는 다양한 적들과 싸워왔던 이 톰 크루즈 에단이요. 이번에는 AI, 인공지능과 싸워야 하는 미션입니다. 2020년 이후에 뭐 요새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동시에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불안과 위협도 싹트고 있는데 이런 지점을 바로 영화 속으로 가지고 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AI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션 임파서블 팀들이 싸워야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뛰는 네. 현실 액션 요원들이 AI를 상대로 싸운다란 이 설정 자체가 구시대 요원을 대표하는 이 이다넌트와 그리고 이 앞으로 미래의 적들에 대한 이야기, 뭔가 아날로그의 반격, 이 현실 액션을 중시하는 톰 크루즈의 정체성도 스토리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 사실 이게 톰 크루즈한테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러니까 매번 엄청난 그 스턴트 연기를 막 절벽 뛰어내고 이런 거를 톰 크루즈 배우가 직접 한다. 촬영 과정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네. 오죽하면 팬들이 우리 톰 형 자연사 하셨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건 액션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영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작품을 큰 스크린에서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엄청난 액션들이 있는데요. CG 없는 실제 촬영 액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세트가 아니에요. 세트가 네. 아니에요. 어머, 지금 진짜 떨어진 거예요? 네네네. 지금 감독 등에서 땀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냥 계속 떨어지죠? 아, 낙하산. 낙하산이 펴졌죠. 와. 네, 이 노르웨이 트롤의 벽이라는 이곳에 직접 저렇게 도약대를 만들어서 톰 크루즈가 자전거를 타고 뛰어내리는 장면을 실제로 찍었습니다. 이 톰 크루즈의 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으면 이 시리즈 자체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장면을 영화의 첫날 찍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생길 불상사를 대비해서 자체가 무산될까 봐 그 정도면 정말 톰 크루즈뿐만 아니라 이 감독의 등골에도 예, 땀이 흐를 것 같은데요. 앞선 시리즈에서 늘 항상 최고의 리얼 액션씬을 보여줬던 톰 크루즈, 이번에도 자신에겐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낙하산 액션씬뿐만 아니라 수갑으로 한 손을 묶고 로마 도시를 질주하는 카츠의싱도 실제로 톰 크루즈가 운전을 해서 찍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태평양 북부 베링해의 심해, 예멘 룹 알할리 사막, 그리고 말푸스 산맥, 이런 전 세계를 오가는 로케이션, 그리고 그 안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톰 크루즈의 액션, 이번 영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전 시리즈에서는 날아는 비행기에서도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놀랍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톰 크루즈가 실제로 액션을 감행했다는 걸 아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항상 마음을 더 졸이게 돼요. 네. 근데 이게 파트 1이잖아요. 네. 다음 시리즈는 또 언제 개봉하나요? 네, 이 파트 2는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한 화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끝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그 에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다 담은 일종의 총정리본으로 원투로 나눠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파트 2를 통해서 지금까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전체 한번 종합하는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흐르는 말에 의해서는 이게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파트 1은 러닝타임이 무려 2시간 36분. 그러나 저 영상들을 보고 있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너무 빠져들어 더 해야 되는데 뒤에 또 준비된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작품은 우리나라 영화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 한국 영화로 가져왔는데요. 네. 제목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조댓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예. 왜 구형택이 누구냐? 애들 괴롭히지 마! 오로지 구독자를 왕으로 모시는 당신의 노예 리틀 오대수입니다. 뭐지? 네. 조댓구. 네. 발음 정말 주의하셔야겠어요. 이거 참고하세요. 예. 네네네. 근데 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버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뭐 요새는 알람까지. 네. 예, 이 작품에서는 좋아요, 댓글, 구독을 원하는 유튜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좀 비주얼이 심상치 않죠. 이 비주얼 바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 아역을 맡았었던 배우 오태경 배우가 주인공이고요. 영화의 설정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과거에 그렇게 훌륭한 영화에 출연을 했지만 지금은 작품을 찾기 어려운 이 오태경 배우가 유튜버로 활동을 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 영상을 찍는데 어느 날 한 구독자가 꽤 큰 후원금을 내면서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연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사연을 파게 되면서 이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유튜브
유튜브가 소위 말해 떡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당신 이거 가짜로 짜고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폭락. 이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현실과 영화의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수작입니다. 아, 이게 뭐 반전도 담겨 있다고 그러고요. 기대 안 했는데 엄청 재밌다 이런 평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에서도 네. 출품되어 있던 작품인데요. 이 스크린 라이프라고 하죠. 우리가 화면으로만 보는 이런 세상 속을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펼쳐나가느냐 하는 방식, 진짜 유튜버의 삶을 보는 것처럼 만들었고요. 막판에 유주얼 서스펙트급의 반전 있으니까 꼭 기다려서 영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네, 영화 좋댔고 반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어제 개봉한 비밀의 언덕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화면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부모님 직업은 어떻게 되셔? 평범한 가정주부세요. 어제 우리 엄마가 너네 가서 봤대. 아니면 어쩔래? 내가 아니라는 증거 되면 어쩔 거냐고. 주제가 가족인데 어떤 솔직한 마음을 썼어? 아무도 모르는 얘기. 좀 잔잔한데 비밀의 언덕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개봉한 영화인데요. 한 소녀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의 가족은 늘 남의 가족과 비교하면 뭔가 많이 부족하고 숨기고 싶고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네. 어린 마음에 이 초등학교 5학년 소녀 명은의 이야기인데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이 가족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자신의 성장을 한 뼘씩 키워가고 또 동시에 가족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통해서 이 창작자, 예술이 어떻게 피어나는지에 대한 과정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소녀의 성장담이자 예술의 성장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 한국에서도 소녀들의 성장담을 다룬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 비밀의 언덕도 그 뒤를 이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사실 막 소위 말하는 대배우가 나오는 그런 영화는 아닌데 추천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예, 일단 이 작품의 여배우 주인공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아역 될 것 배우네요. 같은데요. 이 아역 배우 가장 어린 나이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진짜 실력 있는 괴물 같은 연기파 배우이기도 하고요. 예, 단순히 나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영화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의 성장 그리고 앞으로 예술은 어떠한 씨앗에서 피어나는가라는 질문까지 던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뭐 대작 미션 임파서블 7번째 시리즈부터 아까 좆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줄임말 욕 아닙니다. 네. 그리고 비밀의 언덕까지 3편의 영화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예비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이미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계속 북상하고 있어서요. 오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50mm 이상, 그 밖에 중부도 많게는 200mm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때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대구 26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는 2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인천, 서울 26도, 전주, 대구 29도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수도권은 오늘 한낮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 정체전선은 다음 주 초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쾌하세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7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상암동 클래스 매일 오전 10시에 더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표시해 주시고요. 네, 전국에 또다시 많은 장맛비가 예고된 오늘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또 미리미리 대비해 주세요. 네, 내일까지는 저희가 어김없이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상쾌하세요.